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호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 격상한 데 이어 호우위기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 특히 충남에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집중된 비로 충남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도 수도권, 충청을 비롯해 전국 곳곳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180mm 이상, 강원 내륙과 전북 서부에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까지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주말인 모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오늘 오전 기준 경부 일반선과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열차 76편이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되거나 부분 운행 중이며 열차 운행 관련 상세 정보는 코레일톡 앱이나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하천 범람으로 열차 운행 정지가 발생한 경부 일반선 침수 현장에 관계자를 긴급 파견해 시설 피해 현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산 보유 현황, 이른바 국부로 표현하는 게 국민 순자산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대차대조표 잠정치 결과 지난해 순자산이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 대차 대조표 잠정치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이 이경 4,105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 순자산을 명목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9.6배 수준으로 전년 대비 9.7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민 순자산의 증가폭이 확대된 건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 모두 증가세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토지 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이 늘었습니다. 순금융자산은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크게 늘면서 582조 원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현금과 예금이 258조 원 늘었고 보험과 연금도 128조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융부채는 지분증권과 투자펀드가 137조 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을 줄였습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424조 원 증가한 일경 3,068조 원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전년 대비 431조 원 증가한 일경 7,165조 원으로 부동산이 비금융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76.3%로 2023년 말 대비 0.3%포인트 줄었습니다. 토지 자산은 일경 2,139조 원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건물 자산의 증가세는 3.8%로 전년 대비 둔화했습니다. 한편 주택 시가총액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7,158조 원으로 비금융자산에서 31.8%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498조 원으로 전체 34.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2,075조 원, 부산 390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듬어져야 할 때라며 국회가 개헌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헌절을 맞아 SNS에 이같이 밝히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국민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습니다. 특사단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실용주의 기조하에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최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과제로 추진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과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18일 일본에서 열립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상반기 모금액이 3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